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농촌에서 태어난 청년 세대들 역시 농사일보다는 일반 노동자의 삶을 희망하는 경우가 많다는데요. 이동과 거주의 자유가 제한되는 북한 사회의 특성상 신분을 세탁해 농촌을 떠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북한의 선전대로라면 도시 청년들의 자발적인 귀농인 셈이지만 농자재가 부족하고 기계화 수준이 낮아 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북한 농촌의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농촌 같은 경우 북한 당국에서는 항상 화학화, 기계화, 수리화, 전기화 이런 것들을 외쳤지만 최근엔 고난의 행군 시기보다 더 많이 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고난의 행군 이후로 산업이 회복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현재까지는 식량 문제, 농촌 문제, 농업 문제를 인력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방식으로 이어왔는데 농촌 인구가 부족하니까 도시 노동력을 동원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또 북한 농촌 지역의 출산율은 아직 도시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정작 일할 수 있는 나이의 청년들은 농촌을 떠나고 있다는 게 탈북민의 증언인데요. 농촌에 젊은 사람이 없어요. 제가 학교에 다닐 때만 해도 우리 동네 농장에 청년동맹이 50명은 넘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국 오기 전에는 그 큰 부락에 청년동맹원이 6명인가 5명밖에 안 됐어요. 50명 중에 45명은 다 외부로 나간 거예요. 주목해야 할 점은 북한에선 거주 이동의 자유가 엄격히 제한돼 있어 결과적으로 삶의 터전과 직업이 고착화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청년들이 농촌을 떠난다는 게 극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북한 청년들은 어떻게 농촌을 벗어나는 것일까요? 답은 바로 신분 세탁에 있습니다. 행정 간부에게 뇌물을 주고 농민이었던 계급 서류를 조작해 노동자 계급으로 탈바꿈하는 건데요. 제 앞으로 존재하는 문건을 빼서 삭제해버리는 거죠. 그 문건이 삭제되면 다른 문건, 그러니까 제 출신 성분을 위조해서 문건을 하나 개조하는 거죠. 물론 비용이 많이 들고 위험 부담도 큽니다. 북한 돈 1000만 원이니까 달러로 1200. 아무리 신분 세탁을 해도 출처를 캐면 다 나오는 거고, 또 주민 여론이란 게 있잖아요. 걸리면 또 거기에다 뇌물을 줘야 하거든요. 그래야 살아나니까. 그럼에도 많은 농민들이 서류를 조작해 농촌을 떠나는 이유는 그만큼 농민의 삶이 열악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아무리 노력하고 고생해도 대부분의 농민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가장 바라는 게 내가 일한 것만큼 보수를 받는 거. 그걸 제일 바라죠. 내가 일한 것만큼만 보수를 달라 제일 외치는 게 그거예요. 아무리 1년 365일 땀 뻘뻘 흘리며 일을 해도 차려지는 돌아오는 게 없잖아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기 북한 당국은 각종 지원을 평양에 집중시키고 지방이나 관심권 밖의 시설에는 자력갱생을 강요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식수나 전력, 주택 등의 사회 기반의 양극화가 커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런 와중에도 농민들은 국가가 지시하는 식량 생산 할당량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거기다 도시 주민들이 장마당을 중심으로 시장화를 경험하며 물질적 수준을 높여가는 동안 농촌 주민들에겐 이런 기회조차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최근 북한 지역에서 농촌 지역 주민의 사망률이 도시의 3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 농민들의 불안해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평안남도 소식통에 의하면 평안남도 인민위원회 보건국이 발표한 4분의 1분기 사망 통계에서 농촌 지역 주민들의 사망률이 도시보다 3배 이상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가 압도적으로 높았는데 원인이 된 병명으로 보면 결핵, 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 질환, 간질환, 폐혈증, 고혈압성 질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결핵이나 간질환, 폐혈증 같은 사망률이 높아졌다고 한다. 이를 두고 현지 보건 전문가들은 잘 먹지 못해 영양 수준이 떨어지고 위생환경이 열악해 면역력이 약한 농촌 주민층에서 많이 경험하는 질병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그렇지 않아도 북한 전역에 낙후된 의료 여건은 큰 문제 중 하나인데 농촌은 도시보다 더 열악하다는 것이다. 소식통은 농촌의 높은 노령 인구와 열악한 영양 상태, 낙후한 위생환경을 보면 농촌의 사망자가 도시 지역보다 대단히 높은 것이 당연하고 실제 농촌 여성들이 더 늙어 보이고 빨리 죽는다고 말했다. 사실 북한 농촌 지역 사망의 주원인이 되는 질병들은 대부분 예방 및 악화 방지 등이 가능한 질병들인데도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망률 증가의 주범이 되고 있다. 현재 북한에서는 보건의료 자원이 평양과 도 소재지 등 대도시에 쏠려 있어 농촌 주민들은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해 도시와 농촌의 건강 수준 격차가 고착되는 것이 현실이다. 현재 노동당이 의대 졸업생을 농촌에 적극 진출시켜 의사 수를 증가하는 정책을 강조하고 있지만 농촌이 고향인 졸업생도 농촌에 배치받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하는 실정이다.
북한 노동당이 말로만 농촌 진흥을 한다고 하면서 실제 정책과 현실의 엄청난 괴리에 대한 대책은 전혀 세우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해결 방안은 무엇일까? 우선 농촌의 보건의료 시설인 진료소, 리 병원들의 역할을 높여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쓸만한 의료시설과 약품 그리고 능력 있는 의사를 보내는 것이다. 이에 더해 의사들이 농민들에 대한 건강관리에 전심전력할 수 있게 충분한 조건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농촌 진료소와 리 병원 의사들에게 본분을 다하라고 충성 요구만 하지 말고 약품과 시설 등을 원만하게 보장해 주어야 한다. 그렇다면 실제 북한 농촌의 현실은 어떨까? 북한 당국은 농촌 살림집 건설을 독려하고 있지만 자재 부족으로 농촌 주민들의 실질적인 주거 환경 개선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농업 부문에서는 기계화가 제대로 되지 않고 비료와 농약이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외에도 북한 농촌 주민들, 농업 종사자들은 식량 문제, 각종 동원과 세외 부담에 신음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농촌 살림집 건설에 집중하고 있는데 농촌의 주거 환경이 나아진 것을 체감하는가? 또 대규모 살림집 건설에 따른 수도나 도로 사정은 어떤지도 궁금하다. 농촌에 집을 계속 짓고 있다. 밭도 갈아엎어서 집을 짓는다. 토지를 하나라도 개간에 알곡 생산 목표를 달성하라면서 밭을 밀어버리고 거기에 살림집을 짓는 게 맞는 정책인지는 모르겠다. 살림집은 개인이 전부 꾸리고 들어가 살아야 한다. 온돌도 안 놓아져 있다. 뼈다귀 살림집 콘크리트 건물에 문짝 달고 창문에 비닐 방막을 대서 입사시켰다. 돈이 없으면 세멘트 바닥에 신문지, 이불을 펴놓고 살아야 한다. 그런 집을 100채 짓는 것보다 바로 들어가 불 떼고 밥 먹고 살 수 있는 집 한 채를 짓는 게 낫지 않나. 지금은 속도전의 불바람으로 집을 찍어내는 것처럼 짓고 있는데 하나를 건설해도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게 지으면 좋겠다. 수도도 사람들이 자체로 돈 주고 사람 사서 설치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세대주들이 주간에는 일하고 야간에 모여 설치해야 한다. 도로는 집 근처와 앞에 석빌에 푸석푸석한 돌이 많이 섞인 흙을 빨래 망치로 다져서 반듯하게 만들고 대로와 연결된 곳들만 세멘트로 포장하는데 석빌의 도로는 비가 오면 구덩이 천지가 된다. 현재 농장에서 겪는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 있나? 노동력 부족 외에 자원이나 장비 부족 문제도 겪고 있는지? 농장원 인원수와 부대 노력 인원수가 아주 부족해 노력 동원과 농촌 지원에 따라야 기대하는 지경이다. 냉상 모판, 기름, 농쟁기, 비료도 부족해 농장은 계속 어려운 상황이다. 농촌 생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인가? 수돗물이 잘 안 나오는 것이다. 겨울에는 공동 수도가나 쫄장이 다 얼어서 아낙네들이 더운 물을 펄펄 끓여서 가지고 나와 쫄장에 붓는다. 아니면 강물을 길어 끓여 먹어야 한다. 먹는 물 문제가 가장 어렵다. 또 전기 잘 볼 생각은 꿈에도 못한다. 지금 사정이 어려워도 더 나아지겠지 하는 기대감이 있나? 어디서든 내라는 게 산더미고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희망이나 기대감은 없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